제가 장담하는데 이런 이야기 해주는 직장 선배 없습니다. 덕분에 저는 1년에 연봉 1억 3천에서 4천 인생의 지름길. 안녕하세요. 9년차 직장인 인생의 지름길 쇼컷입니다. 저는 특이하게 외국계 대기업, 중소기업 순서로 이직을 했고 현재도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월급 공개 및 회사 생활. 두 번째, 6년 연봉 공개. 세 번째, 연봉 1억의 비밀, 고연전. 순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3번은 직장인이나 취업하실 분들이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 끌지 않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월급은 세전 329만 6천원, 세후 266만원 정도입니다. 회사에서 한 달에 330을 받으면 세금으로 65만원 정도 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급 외에 받는 돈은 상여금, 설, 추석 각각 200만원, 연말 성과금, 연봉의 50에서 80% 별도로 있습니다. 성과급이 약간 뻥 같긴 한데 진짜 주긴 주더라고요. 복지는 특별한 것은 없고 생일 10만원, 운동비 한 달에 10만원 정도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회사에서 나옵니다. 이 정도가 돈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영업이고요. 영업 실적에 따라서 특별히 월급이나 연봉이 올라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사 매출은 1000억 미만이고 직원은 처음에는 10 몇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4,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해서입니다. 업무 강도는 처음 입사했을 때는 꽤 업무가 많아서 매일 8, 9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도 한 번 정도 출근했습니다. 낮에는 데일리로 발생하는 일들을 처리하고 밤에는 밀린 업무나 큰 프로젝트 같은 일을 주로 맡아서 했습니다. 이때 정말 짜증났던 게 뭐냐면 다 같이 힘들면 괜찮은데 영업만 뒤지게 힘들고 바빠서 다른 팀들은 다 칼퇴하는 거였어요. 부서마다 근무하는 층이 달랐는데 항상 영업팀 층만 불이 켜져 있었던 게 생각납니다. 그렇다고 연봉이나 처우가 특별히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2, 3년 정도는 꽤 힘들었는데 지금은 사람을 많이 뽑아서 야근이나 주말 근무 없이 6시에 퇴근합니다. 제가 이때 느낀 게 뭐냐면 중소기업은 확실히 오너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장 힘들어도 업무 환경이 점점 개선되는 게 보이니까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회사에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회사 분위기입니다. 제가 외국계나 대기업을 다닐 때는 철밥통이라 그런지 40대, 50대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꼰대 마인드라든지 술 회식 문화 이런 게 심해서 힘들더라고요. 지금 회사는 주로 30대가 대부분이라 업무나 의사소통이 편합니다. 신입을 많이 뽑을 때는 사원 대리가 대부분이었는데 제가 한 6년 근무하다 보니까 다 같이 늙어서 대리 과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회사를 좀 더 다니면 처음에 다니기 싫었던 다 같이 꼰대 되는 회사가 될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왠지 슬프네요. 그죠? 인생의 지름길 6년치 연봉과 상승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사에 면접 제안을 받았을 때 연봉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연봉을 안 알려주면 뭐다? 박봉이다. 다들 아시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딱 가니까 연봉이 2,4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면접 중에 성과금이 연봉의 60에서 80%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해는 1년을 다 채우지 않아서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근무 후 받은 금액이 1,453만 8,462원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연봉이 2,900만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 해는 성과금을 다 받아서 연봉이 4,87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때 연봉 상승률이 68% 정도 됩니다. 딱 성과금 정도 맞죠? 그 다음 해에는 5,570만원 14%가 인상되었습니다. 대리로 진급을 해서 상승률이 좀 높았습니다. 4년차 연봉은 6,200만원 11% 상승했습니다. 원래 우리 회사에서 말하는 연봉 상승률은 4% 정도인데 웃긴 게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매년 연봉 시스템이 바뀌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원래 주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5년차 6,450만원 4% 상승했습니다. 이때 정말 어이없었던 게 연봉이 250만원 올랐으니까 월급도 25만원 정도 오를 줄 알았는데 소득 세율 구간이 변경돼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세후 실제 월급은 4만원 밖에 안 올라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6년차 연봉은 7,099만원입니다. 만원 모자란 7,100만원이네요. 연봉 2,900에서 시작해서 꽤 많이 올랐죠. 저도 사실 직전에 대기업을 다니다가 막상 중소기업을 가려니까 불안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그때 대기업 동기들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제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100% 운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입사하기 전에 꼼꼼히 조사를 했고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했던 연봉 높은 중소기업을 고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을 본다. 회사의 제품은 경쟁력이 있는가? 전방 산업은 좋아지는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직원 연봉을 잘 주려면 당연히 회사가 먹고 살만해야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정말 중요합니다. 버는 돈도 없는데 직원 연봉만 높다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당연한 거지만 이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플랜트 건설 업종에 있었기 때문에 EPC 회사들이 몰락하는 그런 시기에 회사를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EPC를 다니시는 분들은 초봉이 가장 높은 연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산업 경기가 힘들면 회사가 버티기 정말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연봉 높은 중소기업을 고르는 기준 3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어도 중소기업은 대표가 악덕이면 직원이 혜택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겪기 전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대표의 양력이나 면접에서의 잠깐 대화, 그리고 직원들에게 질문하기 등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제가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지름길. 그럼 우리는 대표의 성향에 따라 연봉이 멈춰야 할까요? 그랬다면 이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 1억의 비밀, 고연전. 평범한 회사에서 연봉 1억을 받기 위해서는 고액 연봉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봉 올리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연봉 협상, 이직, 그리고 부업, 재테크 포함입니다. 연봉 협상, 빈도 연 1회, 난이도 상, 효과 하. 연봉 협상은 정말 많아도 3,400만원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나만 연봉을 많이 올려주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내가 대리인데 과장, 차장이랑 연봉이 같거나 더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다 올려주는 것도 힘들고요. 결국 연봉 협상은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존 인상률보다 100만 원이라도 더 올리면 좋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보세요. 무작정 올려달라고 하기 애매하다면 연봉 협상의 적절한 타이밍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시점. 우선 계약서 다 프린트되고 사인하는 날 이야기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결정된 금액을 번복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밑밥을 깔아두셔야 합니다. 연봉 계약 시즌이 되면 사전에 한 번이라도 면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협상의 적절한 상황, 위 또는 아래 직원이 퇴사했을 때 너무 힘들다, 나도 못 버티겠다 라는 식으로 한번 협상을 시도해보세요. 2번째, 이직 직전. 어차피 나갈 건데 뭘 못하겠습니까? 이때는 세게 불러보세요. 이직할 회사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연봉을 협상해보세요. 이직 확신이 섰다면 이직 제한을 오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돈이면 하던 일 하면서 같은 지역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요. 3번째, 회사 실적이 잘 나오거나 나의 능력 덕분에 큰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한 번에 거절하기 힘들 겁니다. 이직, 빈도 낮음, 난이도 중간, 효과 상. 여러분은 언제 이직하세요? 보통 경우는 현재 다니는 회사의 돈, 업무 강도, 인간관계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알아보고 준비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제일 큰 실수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직 준비는 이직을 하던 안 하던 항상 해야 하는 겁니다. 보통 퇴사 결심을 하면 이직 성공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니기 싫은 회사를 버텨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직 기회를 항상 열어두어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존감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 상황에 닥쳤을 때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는 상황은 본인의 자존감을 낮추고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만약 위기의 순간이 오더라도 1년에 몇 번씩 이직 제안을 받아왔었다면 마음만 먹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회사를 더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 이번만 참아보고 아니면 딴 데 가지 뭐 하면서요. 안 되면 실제로 다른 곳에 가셔도 됩니다. 플랜 B를 가지는 것.
이게 우리가 항상 이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직 준비를 어떻게 하냐 궁금하시죠? 회사를 다니면서 매번 서류 쓰고 면접 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그냥 안 알아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회사를 찾듯이 회사도 좋은 직원을 항상 찾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직 시장에 안 나와서 모르고 지낼 뿐입니다. 특히 외국계 기업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이직을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은 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괜찮은 회사도 많았습니다. 스위스 공구회사, 프랑스 화학회사, 세계 5대 밸브 회사 등이요. 어떻게 이직 제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직 시장에 나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취업 포털,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내 이력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명함 저장 어플 중에 리멤버라는 앱이 있는데 리멤버에서도 이직 제안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검색 제한 회사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저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아주 민망하겠죠? 그리고 일부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구직 희망 상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원함, 원하지 않음, 좋은 제안은 고려함 정도로요. 그냥 이직 원함으로 합시다. 제안을 받고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이직 두 번째 팁. 직무 업무 부분을 자세히 기술하셔야 합니다. 보통 귀찮아서 직장명, 부서 정도만 쓰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지 최대한 쓰세요. 특히 단어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상세 설계, 플랜트 QC, 반도체, 식각 그 업계에서 자주 사용할 만한 키워드를 사용하세요. 헤드헌팅 회사는 그 회사에 최대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무역, 영업, 설계라는 키워드로만 인재를 찾아보지 않습니다. 구인 포지션과 가장 적합한 단어를 먼저 검색하고 없으면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식으로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나와 적합도가 높은 키워드로 검색되면 서류는 당연히 통과이고 면접은 3대1, 5대1 정도만 합격하면 바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깨야 할 꿀팁입니다.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내 이력서를 새로 고침해주세요. 바뀐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보통 검색을 하면 최근 업데이트 순으로 이력서가 나오기 때문에 검색 시 내 이력서가 제일 위에 나올 확률이 올라갑니다. 결국 이직에 매우 유리해집니다. 저는 위 방법으로 지금 다니는 회사로 이직을 했고 매년 한두 건의 이직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래도 이직이 어렵나요? 그냥 이력서 등록 한번 하고 가끔 들어가서 새로 고침만 해주면 됩니다. 인생이 바뀌는 기회를 만드는데 이 정도면 정말 쉽지 않나요? 부업, 빈도 높음, 난이도 중, 효과 상. 고연전 타임이 왔습니다. 우선 이 표를 보면서 자기의 위치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하위 25%, 1년 미만 초년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위 25% 연봉을 받고 있다는 말은 우리 회사가 하위 25% 연봉 회사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대로 직장을 계속 다닌다면 여러분의 연봉은 아래 칸으로 내려갈 겁니다. 1년에 2,040만원, 2년에 2,150만원, 3년에 2,230만원. 이대로 살면 10년 뒤 종착지는 결국 3,338만원입니다. 끔찍하죠? 제가 연봉 협상을 1년에 한 번씩 해라 말씀드렸죠. 10년에 100만원 협상을 반만 성공했다고 치면 3,8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이직을 항상 준비해라 말씀드렸죠. 이직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위 25%에서 중위 50% 회사로 이직을 했다. 그러면 내 미래는 두 번째 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결국 10년 뒤에 내 연봉은 5,040만원이 됩니다. 한 회사에서 지지고 뽑고 연봉 협상 매년 하는 것보다 1,000만원 이상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매년 연봉 협상을 하면 추가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직의 최종 목표는 가장 오른쪽 칸으로 이동하는 거겠죠. 결국 10년이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표 안에 가장 오른쪽 아래 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회가 자주 오나요? 1년에 연봉 협상 한 번, 10년에 이직 두세 번 정도라고 해도 내가 1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기회는 15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제대로 못 잡으면 그냥 아래 칸으로 내려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가끔 돌아오는 기회를 기다리고 10년을 보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부업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연봉 외에 한 달에 5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년에 600만원이죠. 그러면 2,361만원 더하기 600만원은 2,961만원입니다. 3년 뒤 내 연봉과 같아졌죠. 한 달에 50만원의 돈을 더 벌면 지금부터 3년이라는 시간을 앞당기게 되는 겁니다.
겁니다. 그게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10년을 당길 수 있습니다. 내 경력이 10년 늘어난 거랑 같아요. 월 100만 원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시고 월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부업을 찾아보세요. 부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이 표가 정말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직장인은 절대 이 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회사 안에서 발버둥 쳐도 결국 내 연봉, 내 수입은 이 표 안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를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거나 부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안 나오는 상위 5%, 상위 1% 회사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회사는 사실 이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일 확률이 큽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들이 상위 1% 회사를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상위 20, 30%의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그냥 부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2번의 이직으로 단기간에 오른쪽 하단으로 왔고 더 이상 이직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해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해는 30만원 정도였지만 2, 3년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월 500에서 600만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안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업과 연봉을 합쳐서 1년에 1억 3천에서 4천 정도 수입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부업이지만 나중에는 본업이 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 나아가는 중이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월급 공개 컨텐츠만 찍으려고 했는데 시청하는 분들의 시간만 뺏는 것 같아서 저 같은 직장인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노하우를 탈탈 털어서 공개하였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헷갈리실 텐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연봉 협상은 매년 해라. 두 번째, 이직 기회는 항상 열어둬라. 세 번째, 부업은 필수다.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